자, 이익잉여금 보겠습니다. 자, 핵심 이론, 기초 산식. 자, 당연히 기초 이익잉여금이 있겠죠. 거기서 이제 이익잉여금 이제 처분이 일어납니다. 처분은 뭐 대표적인 게 배당이에요. 이익잉여금 없애고 현금 나갔다. 이렇게. 자, 마이너스 그 이익잉여금 처분액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순이익, 단기 순이익이죠. 플러스 시킵니다. 그러면 기말 이익잉여금이다. 기초 산식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자, 이익잉여금의 구성 항목. 자, 보면은. 자, 먼저 법정 적립금. 여기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법에 의해서 우리 상법에 그 이익 준비금을 반드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자,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보면. 자, 이익 준비금. 자, 상법 규정에 의해서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그러니까 맥시멈 적립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입니다. 그만큼에 달할 때까지, 자,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익준비금, 요거에 대한 그 최소 적립액이 얼마일까요? 최소한 얼마만큼은 해야 된다 하는 거. 바로 현금 배당의 10%입니다. 10%. 최소 적립액. 현금 배당의 10%. 10% 이상을 적립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적립액을 물으면 현금 배당의 당연히 10%가 되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주의하실 거. 이익준비금은 뭐다? 현금 배당이 대상이에요. 현금 배당. 우리 뭐 뒤에서 배우게 되면 주식 배당이라는 게 나옵니다. 현금 배당은 현금으로 배당하는 거지만 주식 배당은 주식으로 줘요. 현금이 아니라. 이런 걸 주식 배당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개무시. 현금 배당이 대상입니다. 현금 배당 그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라. 자, 회계 처리는 이익잉여금을 처분합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해 주세요. 다음 이익준비금을 적립합니다. 이익준비금. 자, 그 다음 두 번째 법정 적립금. 이번에는 상법이 아니라 상법 이외의 법률이에요. 상법 이외의 법률. 그 법률이 뭐냐? 이거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되고 이상한 법률들이 있습니다. 거기 상법 이외의 다른 법률인데 그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적립을 강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타 법정 적립금인데 대표적인 게 그 나오고 있는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자, 회계 처리.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익잉여금 처분하고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라. 그 다음에 기타 법정 적립금, 재무구조, 예를 들어서 개선 적립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구성 두 번째, 임의 적립금입니다. 말 그대로 회사가 필요에 의해서 나중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임의로 적립을 하는 적립금, 뭐 사업 확장 적립금 뭐 쭉쭉쭉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자, 임의 적립금. 자, 마찬가지로 이익잉여금 처분해 주시고 이익잉여금 사업 확장을 위해서 임의로 적립한다 하면은 사업 확장 적립금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거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에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상의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말한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이제 좀 이따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그다음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이익잉여금이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자, 뭐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일명 우리가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로섬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경영학에서 나오는 말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결국은 0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로, 썸이라는 건 이제 저 합계를 뜻하는 거고 제로는 0이죠. 제로섬. 합계가 0이다. 제로섬 게임 그래요.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것도 없다. 변한 게 없다. 이게 그거예요. 이게 제로섬 게임입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이익준비금이나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 사업 확장 적립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상을 합니다. 처분을 하면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렇죠? 이익잉여금의 구성 항목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익잉여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됐다. 그러면 또 다시 이익잉여금이 플러스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됐다.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 이익잉여금이 플러스가 됐다.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자, 이러한 회계 처리를 통해서 이익잉여금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 자, MVP.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이 처리에 의해서는. 자, 요거 MVP입니다. 이익잉여금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익잉여금 불변이다. 자, 이 문제. 다음은 이익잉여금에 관한 설명에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익잉여금은 이익 창출 활동에 의해 벌어들인 이익 중 사회에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있는 부분의 누적분이다. 앞에서 봤죠? 정의입니다. 정의. 2번. 이익준비금은 채권자를 보호하고 회사의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고자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적립하는 법정 적립금이다. 상법. 맞는 말입니다. 3번. 임의 적립금은 상법 이외의 법률에 따라 적립하는 유보이익이며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 등이 있다. 이 임의 적립금이 아니라 뭡니까? 기타 법정 적립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법 이외의 법률, 기타 법정 적립금. 자, 3번 틀렸고. 4번.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현금 회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적립해야 된다. 봤었죠? 자, 밑에 관련 기출. 다음의 거래가 재무상태 표상의 자본 항목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단 감자차손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기억. 감자 결의에 의하여 액면 5,000원의 주식 10주를 주당 4,000원에 매입 소각하였다. 회계 처리해볼까요? 자, 자본금 사라집니다. 자본금 10주 5,000원. 액면으로 사라져라. 5만원인가요? 그 다음 감자 대가 현금을 줬다. 얼마? 10주 곱하기 4,000원을 줬대요. 4만원. 그 다음 대차 차이가 대변에 생기죠. 자, 만원. 자, 감자 차익입니다. 감자 차익은 뭐다? 감자 차익 자본잉여금 냈습니다. 그 다음 니은 당기순이익 20만원 전액을 임의적립금인 사업 확장 적립금으로 적립을 했다. 당기순이익 결국 이익잉여금이죠. 얘 사라지고 이익잉여금 사라지고 20만원. 그 다음에 사업 확장 적립금 20만원. 자, 됐었죠? 자, 먼저 자본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자본잉여금. 자, 감자 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본잉여금 증가. 그 다음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랬죠? 얘 플러스,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마이너스 이익잉여금 플러스. 뭐라 했다? 이익잉여금은 불변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불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배당금 보겠습니다. 배당금. 자, 핵심 이론, 용어 정의부터, 배당 기준일이 뭐고, 배당 선언일이 뭐고, 그 다음 배당 지급일이 뭐냐,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듣고 그냥 버리세요. 뭐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배당 기준일은 그야말로 12월 31일, 즉, 보고기간 말, 회계연도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2월 31일, 그 다음에 다음 연도 주총 열어가지고 이제 배당 확정을 하죠. 그 다음에 지급을 합니다. 이런 프로시저, 순서를 딱 가지고 있는데, 배당 기준일 그러면 이제 회계연도 말, 보고기간 말인 12월 31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때 주주명부에 있는 그 고놈한테 배당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삼는다. 자, 특정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들에게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때 그 특정일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회계연도의 말이다. 12월 31일. 그 다음 배당 선언일, 다음 연도 주총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주총회일. 그때 이제 확정합니다. 아시아시아 뭐 손들어 해가지고 막 결의해가지고. 배당 의사가 확정된 날을 말하며 다음 연도 주주총회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2월 25일 예를 들면 다음 연도 뭐 이렇게. 그 다음 배당 지급을 하죠. 실제로 주주로서 확정된 주주에게 실제로 배당을 지급하는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비교를 하셔야 돼요. 현금 배당. 그야말로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하지만 주식 배당. 말 그대로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줘요. 회사의 주식으로 배당을 한다. 그럼 두 개의 차이점, 회계 처리의 차이가 어떤 게 날까? 두 개를 비교하시면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배당 기준일 시점이에요. 12월 31일. 12월 31일 이 시점에서는 아무런 회계 처리가 없어요. 회계 처리 없음. 뭐 할 건덕지가 없어요. 뭐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회계 처리 없음.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배당 선언일입니다. 다음 연도 주주총회일이 됐어요. 다음 연도 주주총회일. 그때 이제 확정을 하게 되겠죠. 야, 얼마를 주자라고 금액을 갖다 이제 확정을 합니다. 하게 되면은 이제 현금 배당의 경우에는 두 가지. 첫 번째, 자, 이익잉여금 처분하고, 뭐 1,000원을 주자 이렇게 뭐 했다 하면은 1,000원 한 다음에 미지급 배당금, 미지급 배당금. 아직 지급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잡아둬요.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의 최소 적립액 10%만큼만 이익준비금을 싼다. 이렇게 적립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요거에 대해서 바로 나오죠. 지금 현금 배당의 10%, 1,000원의 10%인 100원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익잉여금 없애고 100원 하고 이익준비금 100원 뭐 이런 처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무리가 없죠? 무리가 없습니다. 자, 얘는 어떨까, 얘는? 자, 이익준비금은 항상 현금 배당이 대상입니다. 주식 배당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배당인 경우에는 요 처리가 없어요. 이익준비금 처리가 없습니다. 바로 그냥 처리 들어갑니다. 자, 이익잉여금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교부 주식배당금. 아직 주식 교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얘처럼 이제 얘는 이제 현금 배당을 아직 지급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잡아놓는 거고, 요건 아직 주식을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이제 처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익 준비금에 대한 처리 없습니다. 이익 준비금 처리 없어요. 현금 배당에 대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보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배당을 지급했다 하게 되면 이제 실제로 미지급 배당금, 예, 사라지고, 드디어 현금을 지급한다. 1,000원. 자,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배당 처리가. 자, 얘는 이제 얘를 없애줘야겠죠? 했다 하게 되면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 얘를 없애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뭐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지만은 이 주식 배당에 대해서 액면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구체적인 금액을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자본금이 생기죠. 이 자본금을 액면으로 계상하게, 조금 이상한 회계처리인데 뭐 까라면 까야죠. 뭐 어쨌든 우리 수업용어로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 없애고 이제 주식을 발행한 거기 때문에 자본금을 생성시켜주는, 자, 이런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뭐 장황하게 이렇게 뭐 써놓긴 했지만은 우리 수업용으로는 집중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지금 이거 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자, 배당 선언일에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걸 계상하고, 현금 배당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식 배당인 경우에는 배당 선언일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요상한 개정 과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격이에요. 얘는 뭐다? 유동부채다. 그 다음 얘는 뭐다? 자본조정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본조정. 끝. 요거만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지금 미교부 주식배당금 잠시 잡혀있는 이 자본조정입니다. 저 자본조정을 보시면은 우리 앞에서는 자본조정 나왔을 때 자기 주식이나 뭐나 보면은 다 차변 쪽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자본의 차감 항목이었죠. 하지만 얘는 어떻습니까? 자본 조정인데 대변의 지금 개정 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다? 자본의 플러스 항목이에요. 우리는 차감 항목, 마이너스 항목만 봤었죠. 드디어 플러스 항목이 나왔어요. 그게 좀 특이하다는 거.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문제 아무것도 아니다 보죠. 2000X 1년 2월 25일 주 3일은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고 2000X 1년 3월 31일에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월 25일이 배당 선언일, 3월 31일 배당 지급일입니다. 자, 다음 주 2000X 1년 2월 25일 주 3일이 해야 할 올바른 회계 처리는 어느 것인가? 현금 배당 10만 원에다가 최소 적립을 했네요. 이익준비금 10%만, 현금 배당의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뭡니까? 요거죠? 요거. 뭐 요걸로 보면은 뭐 이익잉여금 1,100원, 미지급 배당금 1,000원, 이익준비금 100원 이렇게 한 거. 지금 배당 선언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어쨌든 뭐 이익잉여금 11만 원, 10만 원 플러스 이익준비금 그 만 원. 그다음 대변의 유동부채인 미지급 배당금 10만 원, 그다음에 이익준비금 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3번이 되겠다. 그다음 관련 기출. 주식 발행과 배당 시 자본 항목 증감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의 거래가 재무상태표상의 자본 항목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기억. 액면 5,000원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6,000원에 발행했다. 자, 회계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금 들어와라. 자, 100주 곱하기 6,000원에 발행했다. 하면은 60만 원. 그럼 자본금 항상 액면으로 잡아라. 100주 곱하기 5,000원. 50만 원. 대차 차이가 대변이죠. 10만 원. 주식 발행 초과금 주발초 됐고,
그 다음 니은 배당금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현금 실제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으면 바로 처리 들어가자. 이익잉여금 20만 원 현금 20만 원. 자, 됐습니다. 자, 묻는 거는 이제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 얘기이기 때문에 자본잉여금 요 놈이죠. 자본잉여금의 증가. 그 다음 이익잉여금 요 놈이네요. 이익잉여금 뭐 감소하고 있죠. 감소. 이렇게 해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자, 핵심 이론. 우리 양식부터 한번 보죠.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나오고 있는데 두 개로 구성돼요. 전기에서 2월된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 거기다가 당기 순이익이 있겠죠. 걔가 합쳐져요. 그런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양식상에 그게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임의적립금 200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임의적립금 200이다. 우리 임의적립금 여기 했었죠. 적립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지금. 적립.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고 사업 확장 적립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임의 적립금을 이렇게 적립합니다. 적립하는데 얘를 다시 이입할 수도 있어요. 왜 이입하냐면 처리 자체는 얘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예를 들어 뭐 사업 확장 적립금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다시 돌리는 거예요. 임의적립금을 없애고 임의적립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다시 돌리는 겁니다. 이걸 이입이라고 그래요. 왜 이 짓거리를 하느냐? 이거는 위에 있는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당기 순이익을 합쳐봤더니 금액이 너무 적어요. 그런데 실적으로 주주들의 배당 압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해볼게요. 배당해! 난 뭐 이 꼴랑 이것 가지고 만족 못해. 배당해! 막 난리가 났어요. 배당 압력이 큽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당기 순이익 합친 금액이 얼마 안 될 때 이런 식으로 임의 적립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다시 돌려버려요. 그래서 위에 있는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당기 순이익 있죠. 그 합계에다가 임의 적립금 200 이 세 가지 전부를 합친 걸 우리가 처분 가능 이익잉여금이다 이렇게 말해요. 줄여서 그냥 처분 가능액. 됐죠?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임의적립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이입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대부분 뭐 이게 뭐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배당 압력이 너무 클 때 이럴 때 금액 처분 가능한 금액이 너무 적다 하게 되면 얘까지 이렇게 이익잉여금을 만들어서 합쳐서 처분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합계가 나오죠. 이제 그 합계가 이제 저기 전체가 처분 가능액입니다. 거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차감합니다. 이익잉여금 처분액 해서 별의별 게 다 있겠죠. 제일 먼저는 뭐 이익준비금 이것부터 먼저 법적인 거기 때문에 먼저 처분하고 들어갑니다. 이익잉여금 처분하죠. 그 다음에 뭐 임의적립금이 있으면 하고 배당금에 대한 처리, 처분, 배당금 처분, 이익잉여금 없애고 현금 나갔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다 이렇게 처분이 일어납니다. 다 처분하고 나서 남아있는 이익잉여금이 있다. 이거는 이제 다음 기로 2월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양식이고 그 다음 표시 공시와 관련해서 밑에 보면은 표시 보면은 자, 여기 숨어있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다. 자, 1번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12월 31일이 아니라 다음 연도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이게 먼저 야부리 문제에서 말장난 나와요. 12월 31일에 확정된다? 말도 안 돼요. 주주총회, 다음 연도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좀 주의하시고 말장난.
그 다음 2번. 이익이여금 처분 계산서상의 임의적립금 200과 이익이여금 처분액은 주주총회에서 확정 시 회계 처리한다. 당연한 얘기죠? 주총에서 확정될 때 그때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전년도 12월 31일 그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뭐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 3번. 이익이여금 처분 계산서에 포함된 배당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FP 재무상태표에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자,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제가 회계사 세무사 이쪽 강의를 할 때는 이 3번을 제가 MVP를 쳐요.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검토를 쭉 해보면 여태까지 보면은 회계관리 2급에서는 잘 언급이 안 돼요. 어쨌든 말씀은 드렸어요. 중요한 건데 언급이 안 될 뿐이다. 이 정도.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 우리 미지급 배당금 이 처리는 배당 선언일, 다음 연도 주총일에 이러한 처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12월 31일 시점에서는 이 유동부처인 미지급 배당금을 계상할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익이여금 처분 계산서에 포함된 배당은 보고기한 종료일 12월 31일 현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재무상태표에는 부채, 즉 미지급 배당금 유동부채죠. 요거로 인식하지 않는다.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인식은 이제 배당 선언, 다음 연도 배당 주총 확정될 때 그때 처리가 들어갑니다. 12월 30일에는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자, 중요하고. 또 마찬가지 얘기 4번. FP에는 재무상태표에는 이익이여금 처분 전의 재무상태를 표시한다. 당연하죠? 확정이 다음 연도이기 때문에. 즉 보고기간 말 FP에는 이익이여금 처분 계산서 상에 미처분 이익이여금을 표시한다. 위에 보면은 미처분 이익이여금 뭘로 구성됩니까? 전기이월 미처분 이익이여금 플러스 당기순이익이죠. 그 두 개 합친 금액 그렇게만 표시되는 거예요. 요거는 아무런 뭐 이입하고 뭐 처분하고 뭐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죠? 보고기간 말에는. 자, 문제 위에 다음 중 이익이여금의 계정광학별 설명에 관한 것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이익이여금이란 이익 창출 활동에 의해 벌어들인 이익 중 사회에 유출되지 않고 계속 나올 또 지겨워 사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손익거래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당연한 얘기고 정의죠. 정의. 그다음 2번 이익이여금이 어떻게 처분되었고 처분 후 잔액이 얼마인가를 알려주기 위해 이익이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하며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경우 주석으로 공시한다. 자, 핵심 이론의 맨 밑에 표시 공시에서 주석 공시를 보겠습니다. 자, 주석 공시를 보시면 상법 등의 관련 법규에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주석으로 공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하실 거. 이익이여금 처분 계산서는 우리 재무제표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 다 봤습니다. 재무제표 아닌 거 해가지고 쭉 있었죠. 뭐 C3표, 뭐 총계정 원장, 뭐 이익이여금 처분 계산서 뭐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무제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지만 상법에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여달라. 이익이여금 처분 계산서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주석에다가 공시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재무제표는 아니에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경우 주석으로 공시한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3번 채권자 보호를 위해 주식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현금 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 4번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 결정 시 배당 지급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을 자본조정으로 기록한다. 틀렸죠? 자본조정이 아니라 유동부채입니다. 다만 주식배당인 경우에는 미교부 주식배당금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합니다. 하지만 얘는 어떻다? 자본조정이 아니라 유동부채입니다. 자, 4번이 틀렸고. 그 다음 밑에 관련 기출. 다음 중 이익이여금 처분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이익이여금 처분 계산서는 배당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맞죠? 어디 나와요? 우리 이거 이익이여금 처분 계산서 양식 보시면 세 번째 이익이여금 처분액에 보시면 배당금 처분으로 얼마가 됐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다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2번 이익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는 현금 흐름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현금 흐름 그럼 무조건 현금 흐름표 틀렸다 이런 얘기고. 3번 이익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는 12월 31일에 확정된다. 말이 안 되죠. 확정 자체는 다음 연도 주주총회일 틀렸고. 4번 이익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에는 당기순이익을 확인할 수 없다. 틀렸죠.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 양식에 1번에 있죠.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이익여금 거기에다가 당기 순이익이 플러스 되고 있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본까지 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